어느 날 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된 인연이었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하지 않았죠. 문자를 받은 순간 반가움보다 머뭇거림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머릿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예전에 함께했던 시간,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점점 멀어졌던 순간들까지. 하지만 정작 손가락은 쉽사리 답장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변해버린 관계를 다시 붙잡을 용기를 내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죠.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까봐, 혹은 애써 노력해도 다시 멀어질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 가족, 혹은 가까웠던 사람. 다시 예전처럼 친해질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괜히 다시 엮였다가 상처만 받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 한번 멀어진 관계, 노력해봤자 결국 다시 멀어지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노력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는 참 묘합니다. 처음엔 친했지만 어느 순간 멀어지고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도 예전 같지 않죠. 노력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 맞을까요? 한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색하게 잘 지내? 라고 묻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관계. 그 변화는 언제, 왜 시작되었을까요? 바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걸까요? 아니면 서로에 대한 서운함이 쌓여서일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연이라면 다시 이어질 것이고 아니라면 멀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번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 노력은 의미가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관계는 노력 없이도 멀어질 수 있지만 다시 가까워지는 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멀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놓아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70대의 박순자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한동안 손에 쥔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오랜 친구 정희 씨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통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다이얼을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정희야, 나야. 잘 지냈어? 한때는 하루라도 연락을 안 하면 허전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장 보러 가는 길도, 저녁 반찬 고민도, 심지어는 남편 흉을 볼 때도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죠. 하지만 어느새 각자의 삶이 바빠졌고 연락이 뜸해지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한번 만나자. 정희 씨도 흔쾌히 응했고 오랜만에 만남을 위해 순자 씨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설레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혹시 어색하면 어쩌지? 그래도 우린 오랜 친구인데 그렇게 한껏 기대를 품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만남은 어딘가 서먹했습니다. 반갑게 손을 잡았지만 예전처럼 깔깔대며 웃던 순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시작한 대화는 자연스럽게 건강과 병원 이야기로 흘렀고 자식 자랑과 손주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몇 번이고 예전의 추억을 꺼내보려 했지만 정희 씨는 기억이 가물가물한 듯한 반응을 보였고 순자 씨는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우리 얼마나 웃었는지 기억나? 하고 묻자 정희 씨는 멋쩍게 웃으며 그랬었나? 가물가물하네 라고 답했습니다. 순간 순자 씨는 머릿속이 텅 빈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의 정의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환영을 쫓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허전하고 서글펐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내 친구지만 우리는 이제 너무 멀리 와버렸어. 그녀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가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왔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정희 씨와 함께했던 사진들이 펼쳐졌습니다.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던 두 사람. 그 순간의 행복은 거짓이 아니었지만 그것을 지금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진 채 그녀는 사진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넌 여전히 내 소중한 친구야. 다만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야 할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 나는 그 시절의 우리를 가슴에 담고 살아갈게. 65세의 김영자 씨는 저녁 식탁에 앉아 텅 빈 밥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마주 앉아 저녁을 함께 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엄마, 이 반찬 너무 맛있어 라며 한 숟갈 크게 떠먹던 모습이 어제 같은데 지금은 조용한 식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겠지 하며 이해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쥔 채로 전화해볼까 하다 말기를 반복했습니다. 예전처럼 엄마, 뭐해? 라는 짧은 문자라도 보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은 이제 자신의 삶이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영자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엄마, 무슨 일이야? 하지만 반가운 기색보다는 피곤한 기운이 역력했습니다. 영자 씨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뜸한 거 아니니? 엄마는 내 목소리라도 자주 듣고 싶은데. 그러나 아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도 내 생활이 있어. 회사 일도 바쁘고 주말엔 아내랑 보내느라 시간이 없어. 순간 영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구나, 알았어. 잘 지내라. 덤덤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 아니면 나는 이제 아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걸까?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나한테는 엄마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던 어린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조용히 앉아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너무 서운해서 어제 그랬던 것 같구나. 내가 바쁘다는 거 알아. 앞으로는 내 생활을 존중할게. 대신 가끔 안부만 전해주면 좋겠어.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얼마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짧은 답장. 엄마, 미안해. 사랑해. 단 몇 글자였지만 영자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예전처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사랑이 식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옛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어린 아들과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여전히 아들의 엄마야.
다만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겠지. 그날 저녁, 영자 씨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마시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한 것은 관계가 아니라 표현 방식이었음을 깨달으며, 그렇다면 한 번 멀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계는 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야지 억지로 막거나 되돌리려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1.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말기. 우리는 때때로 관계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예전에 즐거웠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때로 되돌아가려 하지만 인위적인 노력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 거리가 생기게 마련이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2.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친밀했던 관계를 떠올리며 상대방이 여전히 그때와 같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 기대가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삶이 있고 서로가 변화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아쉬움보다 지금의 모습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금의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기. 멀어진 관계를 붙잡으려 하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인연을 되돌리려 하다 보면 정작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내 곁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가꿔 나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돌아온다. 정말 이어질 인연이라면 아무리 멀어져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필요할 때 다시 이어질 관계는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떠난 관계에 연연하기보다는 인연이 흐르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삶은 계속 흘러가고 관계도 함께 변화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소중한 인연은 우리가 힘을 주어 붙잡지 않아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멀어진 사람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 멀어진 가족,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한 번쯤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나는 과거의 관계가 아닌 지금의 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종종 관계를 되돌리려는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도 변하고 관계의 모양도 변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예전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끔은 단순한 안부 인사 한마디가 관계의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기 부담스럽다면 잘 지내? 라는 짧은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보세요. 때로는 가벼운 손짓이 무거운 마음을 녹이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계절과도 같습니다. 봄날처럼 화사하게 피어날 때도 있고 여름처럼 뜨거운 시기를 지나 가을이 오면 조금씩 색이 바래고 겨울이 되면 조용히 거리를 두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계절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계절은 나름의 의미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합니다. 혹시 누군가와 멀어졌다면 너무 애쓰지 마세요.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면 소나기에서 흩어질지도 모릅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인연이라면 언젠가는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모습으로 더 성숙한 관계로 말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계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계절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그렇게 하면 언젠가 돌아오는 인연도 한층 더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지혜로운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